퇴계 이황이 전하는 존중과 지극함의 철학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계실 겁니다. 60년, 70년, 어쩌면 80년을 살아오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다시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봅니다. 오랜 친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친구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이 고독이 얼마나 깊은지, 이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한 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퇴계 이황. 그분은 70평생을 살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왕과 대신들과 논쟁했으며 평생 편지를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인생은 결국 관계에서 완성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관계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퇴계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방으로 1. 60대 이후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60대가 넘으면 관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이미 헤어졌습니다. 퇴직하던 그날 자주 만나자던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기도 바쁩니다. 전화해도 아빠, 엄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 한마디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병들어갑니다. 작년에는 김 씨가 갔고 올해는 박 씨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부부는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 뿐입니다. 당신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별일 있겠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이 드는 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왜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가? 여러분, 왜 노년의 관계는 더 어려울까요? 첫째, 물리적 거리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서울에, 부산에, 미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사를 가고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둘째, 세대 간 격차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자기 삶을 살라고 합니다. 셋째, 경제적 의존의 역전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자녀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돈은 있으세요? 이 질문이 때론 고맙지만 때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넷째, 상실의 연속 때문입니다. 친구가 떠납니다. 배우자가 아픕니다.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납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도 그 대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1. 퇴계 이황, 그는 누구인가? 퇴계 이황.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돌아가신 조선시대의 대학자입니다. 그분은 34세의 과거에 급제했지만 평생 벼슬보다는 학문과 제자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일본까지 그분의 학문이 전해져 일본 성리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학문적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입니다. 1화 1 제자 정유일에게 보낸 편지. 퇴계 선생님에게는 정유일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정유일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학문의 뜻은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유일이 퇴계 선생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과연 학문을 계속해도 될까요?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퇴계 선생님은 즉시 답장을 보내십니다. 자네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아팠네. 자네가 재주가 없다고? 아니네, 자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네. 바로 배우고자 하는 진심이 있지 않은가. 학문은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하는 것이네. 자네가 하루에 한 자를 배운다면 10년이면 3650자를 배우는 것이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편지를 받은 정유일은 다시 학문에 매진했고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퇴계 선생님은 제자를 존중하셨습니다. 제자의 고민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장점을 발견하여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3. 1화 2 기대승과의 사단 칠정 논쟁. 퇴계 선생님에게는 기대승이라는 논쟁 상대가 있었습니다. 기대승은 퇴계 선생님보다 30살이나 어린 후배 학자였지만 퇴계의 이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단 칠정 논쟁. 인간의 감정과 본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기대승은 무려 8년 동안 편지로 퇴계에게 질문하고 반박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 놈이 감히 나한테 반박을 해? 내가 뭘 안다고? 나이가 몇인데 선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하지만 퇴계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기대승의 편지를 한 자 한 자 정성껏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기대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 감사하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린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퇴계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진리는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진심이다. 이것이 관계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라. 4. 1화 3도산서당의 사랑방. 퇴계 선생님이 만년에 머물렀던 도산서당. 그곳에는 작은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맞이하셨는데 흥미로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먼저 말을 걸어라.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려워할까봐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걸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공부는 어떠했나? 집안은 평안한가? 요즘 고민이 있나? 그리고 선생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한 제자와 두어 시간을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제자로 대하지 않으셨다. 친구처럼,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관계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관계는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먼저 다가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5. 1화 사조카 이덕홍을 향한 지극한 사랑. 퇴계 선생님에게는 조카 이덕홍이 있었습니다. 이덕홍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퇴계 선생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선생님은 이덕홍을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덕홍은 방탕한 성격으로 자주 말썽을 피우고 공부도 게을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덕홍은 가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덕홍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시며 타이르고 격려하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덕홍아, 너는 아직 젊다. 젊을 때의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이덕홍은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고 학문에 정진합니다. 선생님은 임종 직전 이덕홍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와 주니 나는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극함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관계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사랑하라.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요즘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합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SNS로 안부를 전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마음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퇴계 선생님이 편지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듯이 우리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시니어의 관계 고민과 퇴계의 해답.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민 자녀와의 소통 단절.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애들은 자기들 세상에만 살아. 나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부모 같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먼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라. 자녀들의 세계가 낯설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보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라.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면 그것에 감사하라. 명절에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것에 감사하라. 고민 친구의 죽음과 상실. 작년에 평생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울었습니다.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계 선생님도 많은 이별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났고, 친구들이 떠났고,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선생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분들이 사랑했던 것을 계속 사랑하는 것, 그분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는 것. 여러분, 친구가 떠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기억하고 그 친구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 그 관계는 계속됩니다. 부부 관계의 권태.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자, 저녁이 되면 자자,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미 식었어. 이제는 그냥 습관으로 사는 거지. 하지만 퇴계 선생님은 다르게 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5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 그것은 권태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50년 동안 함께 아침을 맞이한 것. 50년 동안 서로의 숨소리를 들은 것. 5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잠든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 당신 젊었을 때 기억나? 당신 고마워. 작은 말 한마디가 50년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나는 혼자야. 이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퇴계 선생님은 말년에 홀로 지내셨습니다. 도산서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때로는 혼자 산책하시고 혼자 책을 읽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혼자 계실 때 자신과 대화하셨습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형과 대화하셨습니다. 자연을 보며 하늘과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만날 시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관계 회복의 핵심 태계가 말하는 경. 태계 선생님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경입니다. 경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이란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 순간을 존중하는 것. 퇴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 경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경을 가지고 일상을 대하면 일상은 신성해진다. 음악 점점 높아지며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배우자를 만나면 작은 인사를 건네십시오. 오늘 아침은 어때?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너 괜찮니? 바쁘지 않니? 이것이 바로 경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존중이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제4부결 실천적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관계 위기를 직시했고,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배웠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실천 지혜. 실천 1. 하루 한 통화의 기적. 여러분,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만 전화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든 형제 자매든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지인이든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어? 나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라고. 이 짧은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도 바뀔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2000통의 편지를 쓰셨듯이 우리도 하루 한 통의 전화로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실천 2. 경청의 힘 말하기보다 듣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잠깐 멈춰 보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충고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 마음이 어땠을까? 퇴계 선생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실천 3. 작은 예의의 실천. 문자를 보낼 때 이응 이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응,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보내십시오. 자녀가 집에 왔을 때 왔어? 가 아니라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밥 먹자가 아니라 밥 차렸어. 같이 먹을까? 라고 말해 보십시오. 얘는 형식이 아닙니다. 얘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실천 4. 용서와 내려놓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우리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배우자가 그때 나한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퇴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원망으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냥 이제 다 잊자. 내가 편하게 살자. 실천 5. 새로운 관계의 시작.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보십시오. 노인정에 나가보십시오.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서예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여러분처럼 외롭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친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퇴계 선생님이 70세에도 새로운 제자들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 6 기록하고 표현하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 보십시오. 편지를 써 보십시오. 일기를 써 보십시오. 자녀에게 편지를 쓰되 보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는 아빠의 자랑이란다.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리고 용기가 생기면 그것을 보내보십시오. 퇴계 선생님이 평생 편지를 쓰셨듯이 우리도 글로써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천 7 감사의 습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옆집 할머니가 인사해줘서 감사했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계가 찾아옵니다.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 조언. 특별히 자녀 세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띵작이에요. 라고 하면 띵작이 뭐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관심을 보이십시오. 둘째, 조언을 줄이고 응원을 늘리십시오. 자녀가 고민을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가 아니라 힘들겠다. 그래도 넌 잘할 거야. 라고 하십시오. 셋째, 경제적 부담을 줄이십시오.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괜찮아. 내가 더 중요해. 넷째,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전화하지 못해도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퇴계 선생님이 방탕한 조카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습니다. 관계는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웠고, 직장에서 기술을 배웠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공부,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는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은 평생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퇴계 선생님은 제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는 평생 학문을 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를 잊지 말고 서로를 잊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는 우리를 영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돌본 사람들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바쁘지만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멀리 있지만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말은 없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인사, 작은 미소, 작은 관심. 이것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듭니다.